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바로 녹화를 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제가 1시간 반 정도 안쪽으로 해서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끝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오리엔테이션 하는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일단은 그 회의 채팅을 통해서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체크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회의 채팅보다는 뭐 구두로 말씀을 하실 분들은 음소거를 일단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잘 알다시피 코로나 2년 반의 기간 동안에 뭐 해외로 나가는 모든 활동들이 중단이 되었고 이제 올 여름부터 해외로 나가는 하늘길이 뚫리면서 조금씩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발걸음들이 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저희가 정말 조심스럽게 그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영어 캠프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많이 걱정을 많이 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에 정말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모셔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프로그램이 여타의 그런 어학원이라든지 영어 캠프와는 다르게 이게 스쿨링을 신청을 해 주셨어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시간적인 제약 요건 때문에 아주 깊은 얘기를 못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 스쿨링을 선택하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그런 니즈가 무엇인지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타의 그런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분들은 나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스쿨링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수업, 정규 수업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후 시간대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영어 보충 수업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기보다는, 우리 자녀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 한 80% 이상은 현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레이시아도 어쨌든 일반 그 국립이라든지 공립, 사립 그런 로컬 국립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의 국제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 학교를 말레이시아 내에서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첫 번째로 상급 학교에 대한 진학 욕구들이 좀 더 남다르다. 그리고 또 국제 학교가 어쨌든 그런 뭐 일반 국가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에 비해서 어쨌든 이제 비용들이 사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높거든요. 어쨌든 경제적 수준 역시도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경제적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벌고 있고 또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의 비용들을 지출하고 있는 계층들이 다니고 있는 것이 국제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는 환경에서 우리 이제 한국에서 이게 계시는 이제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요구받고 높은 수준의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2년 반의 공백 기간이 있었고 일단은 우리 학생들을 맞이하는 뭐 국제학교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프로그램을 등록해드리고 있는 저희 마이 에듀케이알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렇게 오시게 되는 저희 어머니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가 다들 조심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좀 더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프로그램들이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보다 좀 더 퀄리티 있고 좀 더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그 파라곤 국제학교 스쿨링은 1차, 2차에 걸쳐서 1월 달과 2월 때 나눠서 등록을 받았고 조기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파라곤 국제학교 스쿨링을 등록하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가정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번에는 이제 그 페어뷰 국제학교 스쿨링을 2월 달에 서 추가로 오픈해서 그런 수요들을 분산시키고 있는데요. 1차에는 총 40여 명의 한국 학생들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2차에도 마찬가지로 40여 명의 학생들, 총 80여 명의 학생들이 1월 달, 2월 때 나눠서 이렇게 파라곤 국제학교 스쿨링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보시면 1월 달이나 2월 달 골고루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다 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그 파라곤 국제학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다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오리엔테이션 파일들 지금 다 받아보셨을 거고요. 개별 이메일을 받아보셨을 거고 저희 밴드 공지사항에 보시면 뭐 파라곤 국제학교라고 치시면요, 이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는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셔도 크게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간략하게 그 주최 측에서 제공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17분의 그 보호자님께서 참가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뭐 좀 소개를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2020년도에도 2019년도, 20년도 겨울방학에도 이 파라곤 국제학교 스쿨링은 뭐 성황리에 진행이 됐었고요. 사실 2월 달에도 파라곤 국제학교 스쿨링도 있었고 이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역습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뭐 이후 일부 취소가 됐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신 그 이 보호자님들 중에서는 2020년도에 그때 등록을 하셨다가 그때 못 오셔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기다려 주셨고 어쨌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믿고 이렇게 뭐 기다려 주신 우리 보호자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런 이제 마음들을 저희가 좀 잘 받아서 어쨌든 이 저희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신 만큼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오리엔테이션도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뭐 서울에서 한번 이제 모여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진행을 했는데 뭐 서울에서 하니까 전국에서 계신 분들이 다 모이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 진행을 안 했었고요. 사실 학교에서 첫째 날 가시면 학교로 다들 이제 보호자님과 아이들이 가시게 되는데 가시게 되면 그때 이제 학교에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 그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면 일단은 학교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이며 무엇을 먹을 것이며 또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뭐 학교에서 시작하면서 정보를 얻으셔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저는 일단은 말레이시아 그리고 조우바루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달 살기. 어쨌든 이제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게 될 것이고 어머님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시지 않으시니까 어쨌든 그쪽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상황을 중심으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말레이시아 소개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국토 면적은 우리 한반도, 남한과 북한을 합친 면적의 1.5배이고 인구는 한 3,500만이 좀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땅덩어리의 인구는 우리 이제 남북한 인구의 절반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큰 도시 지역을 벗어나면 우리가 시골 가서 한적함을 느끼시듯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런 느낌을 주는 나라이고요. 일단 말레이시아는 어쨌든 다민족 국가이고 다인종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교는 이슬람교이고 그리고 중국계가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뭐 불교도 상당히 많이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힌두교도 이렇게 많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교는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국가 중에서는 가장 온건하고 그리고 좀 더 이런 이슬람교를 뭐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죠. 사실 이슬람교의 율법에 따르면 일단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리에 따르면요. 왜냐하면 이교도나 배교도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적대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좀 타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나라이고 이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이 있는데요. 뭐 거기까지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테니까 일단은 이제 간략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가 62%,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말레이계가 그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계가 한 20에서 25% 정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하게 되는 말레이시아 조우바루는 싱가포르가 붙어 있죠. 우리 고객님들의 대부분이 다 싱가포르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조우바루는 중국계의 비율이 50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시게 되면 그리고 국제학교를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그리고 중국계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계 학생들의 특징은 일단은 이제 중국어도 하고요, 말레이어도 하고 영어도 하게 되는 이제 멀티 랭귀지를 하는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장점으로 보자면 그 다원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멀티 랭귀지를 하는 친구들이 특징적으로 보시면 좀 문화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 K 한류라든지 K 문화들이 워낙 요새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호감도 베이스에서 이제 일단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더더욱이 이제 뭐 일단 더더욱 이제 그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뭐 일단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영어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제 뭐 대중화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배경들 때문에 말레이시아 조우바루를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국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짐 싸는 요령 역시도 이게 보시면서 뭐 빠진 것들이 있는지 혹시 좀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쨌든 해외로 나가는 것이니만큼 더군다나 이제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이제 대부분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조우바루로 넘어오게 되니까 일단 첫 번째 관문은 이런 준비하는 과정을 제외하고 실전이죠. 일단은 비행기를 타는 순간 실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내리게 되면 일단은 이제 공항에서 픽업 기사님을 만나는 게 이제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싱가포르 창의공항도 아주 큰 공항이 아니고 그 내리는 터미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수월하게 이렇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어쨌든 낯선 환경이니까 이 과정까지 가장 긴장되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뭐 항공기 결항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뭐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지금 오늘 뭐 눈 정말 많이 오고 있죠. 이런 기상 악천후 속에서는 비행기가 늦게 뭐 이렇게 이륙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말레이시아 출장 가는데 4시간 동안에 활주로에서 앉아서 대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겨울에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죠. 아이들을 한 30명 정도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뭐 한 4시간 정도 활주로에서 출발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려주지도 않고 대기하다가 4시간 정도 대기하고 그다음에 6시간 이상, 6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탑승해서 총 10시간 이상 비행기에 앉아 있었죠. 뭐 그런 케이스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이제 기사님들이 오시는 게 싱가포르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출발하시다 보니까
가다가 차량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트래픽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경우로 해서 뭐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그 고객님과 기사님이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시간이 안 맞는 거죠. 엇갈리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어쨌든 대부분의 공항은 프리 와이파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왓츠앱을 통해서 기사님께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담당자 통해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또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를 설명을 하자면 뭐 이번에도 사실 벌써 한번 발생을 했는데요. 그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공항 픽업 신청했는데 뭐 아무래도 컴퓨터나 뭐 보통 엑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파일을 관리하게 되는데 실수로 지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청하고 고객님은 그 확인서도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희한하게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고객님은 이제 용감하게 이제 당연히 잘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무조건 가신 거죠. 근데 실제 누락이 돼서 차량이 안 온 케이스가 있었고 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냥 저희가 바로 조치해서 1시간 정도 좀 이른 시간이어서 트래픽도 없고 해서 그 조우바루에서 출발하니까 빠르게 가면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공항에서 뭐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오신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최악의 경우라도 어쨌든 조우바루에서 다시 차량 섭외를 하고 수배를 해서 출발을 시켜도 뭐 미아가 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는 불편함도 있고 어쨌든 오랜 시간 항공을 타고 오기 때문에 좀 피곤하고 불편함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러한 최악의 경우에도 일단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당황해하지 말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픽업 신청하신 분들은 보통 2, 3일, 그러니까 출국하기 2, 3일 전에 어쨌든 담당자 통해서 그 시간과 짐 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블 체크하는 과정이 좀 없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출국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담당자 왓츠앱이라든지 카카오톡 되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국가번호가 82이지만 말레이시아는 60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메모해 놓으셨다가 혹시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공항 도착하시면 나 도착했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기사님들 만나는데 훨씬 더 뭐 유용하고 이렇게 유용하게 이렇게 서로 연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왓츠앱이라는 어플인데요. 요거 미리 설치해 주시고요. 또 요 말레이시아에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별도 자료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체크인 절차, 그 다음에 이제 공항 픽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하시는 게 이제 숙소 체크인인데요. 일단 파라곤 국제학교는 지금 RNF 프린세스 코브라는 곳하고 또 하나의 그 또 숙소가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RNF 그 숙소를 이용하시게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체크인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키를 받게 되는데 뭐 현관 출입 그러니까 일단은 공용 로비라든지 엘리베이터는 카드키를 터치를 해야지 작동이 되니까 카드키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나오실 때는 소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방으로 들어가는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카드키라든지 아니면 열쇠를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숙소는 숙소 보증금이 한 500링깃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링깃을 봉투에 넣어서 숙소 관리자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500링깃보다 그냥 5만 원짜리 3장으로 해서 이렇게 보증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라서 일단 돌아가실 때 돌려받는 돈인데 뭐 말레이시아에서 생활 끝나고 뭐 1,500링기 500링기 가지고 돌아와서 뭐 따로 이렇게 또 환전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은 그냥 그 500링기에 해당하는 한 15만 원 정도 되죠. 그거를 미리 준비했다가 주시고 다시 받으셔도 무방하니까요. 요거는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닌데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청을 해서 링깃이 아니라 현금으로도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로도 이렇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숙소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행이 되고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딱 지정이 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어쨌든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정이 되지는 않고 사전에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안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어쨌든 뭐 그 소지품, 중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꼭 개별적으로 챙겨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든지 뭐 발생할 어느 나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거고요. 어쨌든 뭐 호텔 같은 경우에도 발생을 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호텔이 아니고 레지던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이제 사실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호텔보다는 취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물건들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리엔테이션 자료 보시면 숙소 점검표가 있는데요. 일단 입실을 하시게 되면 그 점검표 여기 구글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숙소 점검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양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숙소 점검표에 이름과 지금 몇 호실을 쓰고 있는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하단에 그 물품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싱크대 뭐 배수가 잘 안 된다든지, 전자레인지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문제가 있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 도구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도구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의 도구 중에서도 뭔가 빠지거나 누락된 게 있으면 체크를 하셔가지고 해주셔야지 나중에 체크 아웃하고 보증금 찾을 때 전액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뭐 안 하시고 나중에 뭐가 봤는데 없었는데 처음부터 없었는데 하면 어떤 서로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첫날에 꼭 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숙소에는 관리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 다 별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전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말레이시아가 산유국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이제 그런 공공 비용 자체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월 300링깃, 3, 4문구 한 9만 원 정도 되죠. 9만 원까지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초과되는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뭐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뭐 전기세 써도 9만 원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뭐 기름값도 한 400원 정도 되거든요. 일단 산유국이다 보니까 일단 기름값도 상당히 저렴하고 일단은 이제 이런 전력 비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300링깃이면 뭐 저 같은 뭐 150링깃 이하 정도 쓰는 가정들도 많으세요. 다만 그 24시간 에어컨을 켜놓고 예를 들어서 외출할 때도 에어컨을 켜놓고 나가신다든지 이럴 경우에 초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출할 때만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다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숙소 점검표 꼭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공항 픽업하셨죠. 그다음에 숙소 체크인 하시고 그다음에 숙소 물건들 체크해서 뭐 늦어도 그 다음 날까지는 이렇게 올려 주셔야지 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도착하시면 기타 주의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배달 서비스들을 정말 많이 이용하십니다. 올여름에도 배달 서비스로 음식이라든지 뭐 마트 배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집 앞 그 현관문까지 배달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1층 공용 로비까지 배달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 같은 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마트에서 생필품이나 물 같은 거 이런 거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쭉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꼭 필수적인 내용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등하교 셔틀 탑승 시 한국인 인솔자가 함께 탑승을 한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첫날 학교 도착 후 학생증을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당에 모여서 일단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개별 강의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셔틀 탑승 외에도 일단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학교 측에서 제공한 그
그 사무실에서 우리 한국인 관리자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해서 그 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호출했을 경우에 가서 이제 거기서 지원해준 역할을 하고요. 아이가 이제 어쨌든 수업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일단은 학교 측과 학부모와 이렇게 연결하는 그 중간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또 이제 이 프로그램의 특징 자체가 이제 버디를 1대1로 매칭해 준다는 거, 그게 이제 또 많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이런 버디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이 낯선 환경 속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스쿨링을 참여하시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새로운 친구가 한 명씩 이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그 스쿨링 기간 동안에 만나고 끝나고 나면 사실 이제 연락과 모든 것들 소통이 두절이 되는데, 요새는 또 이제 언택트 대면 비대면 시대이고 또 온라인 쪽으로 여러 가지 SNS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인스타 메신저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부가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날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학부모님들 같이 참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이제 견학하는 동안 아이들은 입학 시험을 보고 그다음 학급이 배정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째 날부터는 뭐 일단은 뭐 마찬가지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학교 일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수료식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정의 한 10,000원 이하 정도로 해서 버디와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준비하실 수 있으면 아이들이 준비해도 되는데, 혹시 또 아이들이 또 그 선물 준비하는데 이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보호자님께서 뭐 한 여기에서 한 10,000원 이하 정도로 준비해오라고 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과한 걸 준비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으니까 10,000원 이하의 물건으로 뭐가 좋을까 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뭐 일정들이고 개별 셔틀버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또 개별적인 안내를 할 거예요. 일단은 숙소에서 7시 반 정도에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에서는 4시 정도에 다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우바로 이제 이스칸다르 지역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 탑승 통학 셔틀이라든지 아니면 편의 셔틀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시간 그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안내가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실시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하교시 뭐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버스가 늦어진다 하는 것들을 뭐 하염없이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착용 규정인데요. 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완화가 되어 있는 추세이고요. 사실 실외에서는 당연히 뭐 착용하시는 분들 찾기 좀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착용 안 하는 편이고요. 아직 실내에서는 일단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결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제가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또 생활할 때 가장 필수적인 그랩이라는 어플이고요. 이 역시도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들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살펴보시는 걸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일단 숙소 점검표 보시고요. 파라곤 국제학교 홈페이지인데요. 저희 이제 마이에듀케이알 홈페이지 보시면 뭐 국제학교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고 하단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고 뭐 업데이트를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파라곤 국제학교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 파라곤 국제학교의 전반적인 모습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곤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7년도에 현재 이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연간 학비가 한 1,000만 원대 정도 되는 거고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 중에서 1,000만 원대 학교들이 상당히 가성비도 좋고 뭐 괜찮은 교육 환경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도 괜찮은 편이고요. 학교 클래스 전체 학생 규모들도 많아서 좀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좀 인기 있는 학교가 일단 파라곤 국제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조기 유학 한참 이제 코로나 이전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를 막 본격적 막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이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조기 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 보호자님들 이렇게 모시고 파라곤 국제학교 투어도 이렇게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 파라곤 스쿨링 하기 전에도 일단은 이제 상당히 괜찮은 학교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가성비 넘치는 학교입니다. 뭐 환경은 좀 이제 2년 반 동안 많이 변했겠지만 일단은 뭐 이 정도의 퀄리티의 이제 그 환경들이 제공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이제 그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 모양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세 번째를 클릭하시면 말레이시아 조호바로 한 달 살기 어학연수라는 저희 밴드를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파라곤 국제학교 오리엔테이션 스쿨링 자료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요 두 번째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준비라는 이 게시물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한 달 살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상단에 유지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시면 사실 말레이시아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소화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좀 더 한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준비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말레이시아에서 어쨌든 전원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 콘센트와는 다르게 3구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자면 이런 모양의 이제 3구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코드를 가지고 찌르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원 충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 뭐 휴대폰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헤어 드라이기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준비해 오시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쓰시려면 이 형태의 그 코드를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기 제품을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한 개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멀티 콘센트를 하나 구입을 해 오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 하나, 거실 하나면 요 3구짜리는 2개 정도, 멀티 콘센트도 1개나 2개 정도를 준비해 오시기를 뭐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방이 3개라면 3개 정도 준비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보다 뭐 비슷한 숫자나 1개 정도 적은 숫자의 멀티 콘센트를 가져오시면 일단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전원을 충전시킬 수 있고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파는 곳은 뭐 다이소 뭐 워낙 주변에 많으니까 다이소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 주변에 다이소가 없으시면 그 뭐 포털 엔진에서 말레이시아 어댑터라고 치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뭐 2,900원부터 뭐 비용 다양하게 있으니까 비싼 거는 사용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또 이렇게 하나 단독 구매하면 또 이제 택배비가 나오니까 그냥 인근 그 다이소에서 사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전원이 연결이 돼 있는데 뭐 그 빈폰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스마트폰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커넥팅이 돼야 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고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의 접근성이 이제 일단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예전보다 로밍 서비스가 많이 저렴해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3박 4일, 4박 5일 뭐 이 정도 일주일 이내면 뭐 노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뭐 이렇게 하나의 선택일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뭐 1주, 2주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말레이시아 회사의 그런
그 데이터 플랜이 담겨 있는 유심을 구매하는 거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현지에서 뭐 전화를 많이 쓰는 건 아니고 현지에서 전화를 쓰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제 뭐 예전에는 카카오톡, 보이스톡 많이 쓰게 되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지인과 통화하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통화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일단은 이것도 통화가 아니라 어쨌든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밍 서비스 이용하시면 처음에는 뭐 데이터가 고속으로 연결이 뭐 LTE급 이상으로 제공이 되는데 또 이 LTE급으로 이제 한정된 용량이 소모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400K 정도 속도로 하는데 그때부터는 속이 좀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통화 품질도 안 좋아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정말 애용하고 정말 유용하게 쓰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그 T 전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T 전화 어플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도 있지만 일단 그 안드로이드 폰은 다 가능하시고요. SK, KT, U 플러스 모든 통신사 역시도 뭐 T 전화, SK가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꼭 활용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은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조건입니다. 숙소에서는 당연히 와이파이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조건이 유지가 되는데 실외에서는 사실 뭐 우리나라처럼 공공 와이파이가 잘 돼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나가게 되면 그 T 전화 어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활용 못 하거든요. 그럴 경우를 상시적으로 이제 와이파이가 발생되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한 개 다른 빈 공폰에 그런 이제 현지에서 데이터를 많이 주는 그런 요금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링깃이나 100링깃 정도 한 3만 원 안쪽으로 하면 한 달 동안에 그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입하셔가지고 빈폰에서는 와이파이를 발생을 시키고 말레이시아 전화번호가 하나 생기는 거고 내 메인 전화는 그대로 가져와서 국내랑 동일하게 걸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유지하신다면 뭐 좀 더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이파이라기보다 데이터가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는 정말 유용한 구글 번역기. 이거 하나 있으시면 사실 어디를 가시더라도 대부분 의사소통이 되게 있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 구글 맵,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나 배달의 민족, 마트 배달을 통합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의 그랩 서비스. 저도 이번에 이제 뭐 사실은 그 말레이시아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 카페들도 있고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그쪽에서 이렇게 좀 활동을 안 하는 편이에요. 뭐 거기는 이제 사실 그 말레이시아 현지에 계시는 교민들이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따로 그쪽에서는 홍보를 하지 않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저희가 나름 이제 배려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를 통해서 가신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연락해 오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그래 정말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말레이시아가 일단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외부 출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셧다운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비대면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상당히 편리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용을 상당히 세이브해주는 요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 배달 서비스가 뭐냐면 거기에는 뭐 정말 뭐 비싼 음식도 있고 저렴한 음식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 가서 한국 식당 정말 편하게 찾죠. 그리고 또 한국 식당 아니면 또 현지에 있는 식당인데 좀 고급지고 인테리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의 구밀이 맞다든지 그런 이제 그런 핫한 곳을 가게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찾게 되죠. 그러면 일단 한국 식당이나 그런 곳들은 우리나라 물가랑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쌀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곳 자주 다니게 되면 말레이시아의 저렴한 물가를 사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운전을 하고 다니는 비율은 적기 때문에 기름값 400원의 그런 아주 정말 기름 넣을 때마다 흐뭇한데요. 그런 것들을 뭐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한국 식당과 좀 비싼 식당만 다니다 보면 사실 식비도 또 거의 동일하게 나가는 거고, 또 숙소 역시도 일단은 장기 계약이 아니라 단기로 렌트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말레이시아도 뭐 저렴한 줄 알았더니 되게 비싸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오로지 우리 고객님들께서 그런 곳에서만 가셔가지고 돈을 쓰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현지인들이 자주 찾고 즐겨 찾는 곳은 되게 저렴한 곳이 많고 좋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거기를 좀 이렇게 가는 게 낯설고 불편하니까 잘 안 가니까 그런 건데, 요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그래프드입니다. 그냥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그냥 어플 켜가지고 그림 보고 후기 보고 이 정도면 내가 소화할 수 있겠다, 괜찮겠다 싶은 거를 주문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싶으시면 그 가게 찾아가셔가지고 그거 먹으면 되죠. 그러면 비용은 우리가 그 전에 자주 찾았던 그런 식당에 비해서 뭐 절반 이하 수준이나 뭐 심지어는 3분의 1 수준의 그런 비용으로 식사갈이 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뭐 주변에 이제 마트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있는 곳은 조금 현지 로컬인들보다는 좀 외국인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도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깔끔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좀 더 이런 이제 좀 노콜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소비하는 마트라든지 이런 걸 가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쭈뼛쭈뼛 잘 못 가게 됐는데 올 여름부터 딱 보니까 되게 많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테더링이나 와이파이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환경이 유지가 되면 가서도 충분히 되고요. 그쪽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영어를 하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중국어 내지는 말레이어만 하시는 분이 계실 거거든요. 그때 구글 번역기 꺼내서 서로 얘기하시면 웬만한 것들은 의사소통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지금 뭐 웨이즈, 우리나라에 있는 티맵 같은 웨이즈 서비스이고요. 마이뱅크, 보험 환전 서비스이고요. 저도 이제 올 출장 때 이제 보험은 여기서 또 활용을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 까셔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뒤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언급이 되니까 이 정도 한번 리스트 보시면서 준비를 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말레이시아 링깃이 필요하죠. 그 주변에서 말레이시아 링깃 환전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달러나 아니면 원화 5만 원권을 가지고 이제 현지에서 환전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 어쨌든 좀 좋지는 않습니다. 뭐 분실됐을 때 더 많은 돈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현금은 최소화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현지에서 뭐 ATM기에서 말레이시아 현금을 좀 인출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ATM기가 제가 이용했을 때는 되게 이제 저렴했었는데, 뭐 최근에 또 한번 뭐 보니까 환율이 또 안 좋게 이렇게 ATM기가 적용되는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100% ATM기에서 현금을 저는 이제 뭐 현금을 많이 들고 다녀서 분실 내지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정도 환율 부담하고 그냥 즉석즉석에서 뽑아 쓰는 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한번 뭐 얘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환율이 지금 이제 296원인가 294원 정도 되는데 그 ATM기 쳐줬더니 320원 정도 적용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거든요. 거의 공항급으로 환율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EXK 카드나 뭐 이런 것들도 예전에 쓰라고 해서 발급을 받아놨는데 사실은 잘 안 쓰게 돼서 안 쓰게 되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ATM기에서 그때그때 현금 찾아서 쓰는 형태이고 그냥 신용카드를 썼는데, 지금 이제 올 여름에 보니까 또 이제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하나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올 여름에 가셨던 고객님이 요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했던 서비스가
트래블 월렛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음, 한번 이거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트래블 월렛인데 뭐냐면 요 개념이 해외 결제 수수료가 없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오프라인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오프라인 카드를 발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카드도 이렇게 발급을 해주는데요. 음, 화면이 이제 보이시려면 가운데로 옮기겠습니다. 아이고.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트래블 월렛이라는 이제 이 어플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거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인 것 같습니다. 화면이 네. 트래블 페이라는 여기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실물 카드가 배송이 되고 또 모바일 카드가 있는데요. 일단 실물 카드를 쓰면 해외에서 쓰면 불안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매번 쓸 때마다 그 수수료가 나온다는 게 조금 아까운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내 카드에 이제 뭐 어쨌든 한도가 있잖아요. 뭐 얼마의 한도가 있는데 만약 이 카드를 분실 내지는 누가 이제 복제를 해서 사용한다는 그 범죄가 있다는 거를 이제 뉴스에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는데 내가 어디 카드사에서 어디 현지에서 카드를 썼는데 이게 이제 나쁜 놈들이 이거를 복제를 해서 딴 데 썼을 때 요거를 이제 찾고 뭐 하려면 정말 번거롭잖아요. 물론 이제 뭐 정상적으로 해서 내가 쓴 게 아니라는 걸 증빙을 하고 입증이 돼서 다시 이제 피해를 복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하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안 돼서 또 그거를 고스란히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장점이 뭐냐면 실물 카드를 어플을 하면 카드 결제 시 승인이 거절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쓸 때만 온을 해서 쓰고 안 쓸 때는 어플을 해놓으면 일단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것 같고 또 이 개념이 뭐냐면 일종의 그 외화에 대한 그 체크카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인데 우리도 신용카드를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 계좌 한도 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충전을 시켜 놓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나가 있는데 말레이시아 돈이 있으면 말레이시아 돈이 지금 우리가 6,000링기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1,000링깃을 제가 미리 충전했다고 치면 29만 1,170원에 이렇게 1,000링깃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좀 더 많이 떨어졌나 보네요, 지금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말레이시아 환율이 예전에 320원까지 최근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예, 더 많이 떨어졌네요, 환율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많이 떨어졌고 환율 보시면 308원 여기까지 막 310 무전까지 올라갔다가 287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네요. 1년으로 보자면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환율이 그 저렴할 때 요거를 내가 이만큼 사놓고 이 계좌 한도 내에서 체크카드처럼 수수료 없이 이제 그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싱가폴도 들리게 되고 뭐 인도네시아 잠깐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했는데 싱가폴 잠깐 계시는데 여기도 싱가폴 쓸 만큼만 내가 예를 들어서 쓰면 되잖아요. 지금 저희도 제 지갑에도 보면 뭐 싱가포르 달러도 있고 말레이시아 링깃도 있고 태국 바트화도 있고 필리핀 페소도 있고 뭐 베트남 동도 있고 짜잘짜잘한 돈이 많거든요. 안 쓰게 되는데 그거 얼마 안 되니까 또 환전하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여기다 충전하고 쓰다가 환율이 올라갔어. 지금 환율이 높은 것 같아. 그때 인출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편리한 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올해 한번 써보고 실제 아이고,
실제 이제 어떻게 이제 편리한지는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환전은 가장 좋은 게 이제 직거래. 네이버 기준환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이제 사고 팔면 되는데 또 이제 이게 번거로울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뭐 최근 교민들이 이용하는 또 이제 교민들만 이용하는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데 보시면 이제 그런 사기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리스크가 있고요. 차라리 오히려 그 우리나라에 있는 당근마켓 같은 데서 링깃 같은 거 있으면 혹시라도 거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한번 검색해 봐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서로 만나서 구매를 하세요. 뭐 그러면 기준 환율을 하고 서로 이제 뭐 위험하지 않는 환경에서 이제 딱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서울에 살고 계시거나 명동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명동 환전소 가셔가지고 환전을 하시는 게 가장 환율도 저렴하고요. 또 이제 하나는 현지에 와서 달러나 5만 원 걸 가지고 와서 현지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방법. 이 환전소마다 또 환율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또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좀 어떤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 환전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그냥 속편하게 나이는 환율 같은 거 생각 안 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ATM기 찾는 것들 그냥 공항 환전만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공항 환전 특히 피하시고 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와가지고 싱가포르에 있는 공항 환전만 피하시면 그래도 최악의 환전에 하는 것들은 피할 수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은 일단은 저는 무조건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일단 여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백신 미접종한 13세 이상 은 3만 불 이상의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싱가포르 달러 기준이니까 3만 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지 입국이 가능하고요. 그 외의 분들은 여행자 보험이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님들은 꼭 다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 얘기한 마이뱅크라는 걸 통해서 어플에서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용하시는 뭐 보험사 통해서 가입을 하셔도 상관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넉넉하게 있는지 매년 한 분 정도 꼭 발생을 해서 그날 인천공항에서 긴급 여권 신청해서 뭐 이렇게 좀 기다렸다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다시 발급받아서 늦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있는데 요거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여건이 1년 미만에 남아 있으면 차라리 제 발급을 받아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내가 이제 입국한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언제 내가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럴까봐 이제 뭐 편도만 예약하신 분 계시는데요. 편도 티켓 가지고는 아예 출국 자체가 안 됩니다. 말레이시아 티켓 카운터에서 왕복 티켓 보여주세요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도 역시 항상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당황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상약품은 뭐 약의 효능과 효과는 다 동일한데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먹던 약을 먹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익숙하니까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약이라는 게 약의 효과 효능 때문에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일종의 이제 심리적으로 내가 먹었으니까 열이 좀 떨어지겠지. 내가 배가 아픈데 이 약을 먹었으니까 배가 안 아파지겠지 하는 그 심리적인 효과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골 가족 주치의처럼 이용하는 뭐 가정의학과가 있으시면 거기서 이제 나 한 달 살기 가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좀 기본적인 약 좀 처방을 해줘 하면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 일단은 이제 약국 가서 구매하셔도 되니까요. 좀 친근한 약들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 오시기를 일단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출국 입국에 대한 정책들은 이제 올 초부터 계속 바뀌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제가 계속 더블 체크를 하고는 있긴 있는데 뭐 저희가 매일매일 이걸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출국에 대한 그 정책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저희도 그냥 보면서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건데 저희가 이 출국을 안내하거나 개런티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살펴보시고
뭐 그걸 통해서 잘 준비하시기를 일단은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왜 안내를 해줘가지고 안 해줘가지고 저희 입국 못했어요. 저희가 그거를 해주는 기관도 아니고 하물며 뭐 항공사에서 티켓을 판매하는 항공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안 해주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개런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해석의 권한들도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3세 이상과 13세 미만으로 나눠져서 13세 이상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 꼭 준비해 오라는 거 그런 거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전화가 왔었는데 당연히 거꾸로 조호바르에서 싱가포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음성 확인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관광하러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조우바르에 이제 그런 음성 확인서,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48시간 이상 이내에는 뭘 해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육로로 들어갈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육로로 들어갈 때는. 어, 그렇네. 왜냐하면 그 검사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없으니까. 이게 예전에 풀렸네요. 예전에 풀렸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해도 되는데 예, 일단은 그거는 일단 안 해도 되고요. 요거는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말레이시아 조호바루하고 싱가포르하고 이제 두 개의 다리가 있는데 거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는 이제 13세 이상은 대부분 다 백신을 맞았는데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일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쨌든 그런 것들 더블 체크하고 확인해서 일단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일단 홈페이지 싱가포르 대사관 홈페이지를 링크해 놨으니까 그건 전적으로 고객님께서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찬가지 9번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최신 정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조우바로 한 달 살기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클릭하시게 되면 예, 요 클릭하시게 되면 요 지도를 이제 지도가 담겨 있는 게시물을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또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넓혀서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요. 비행기 타고 와서 대부분 고객님들 싱가포르 창의공항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고요. 싱가포르 창의공항이 말레이시아에서도 가장 동쪽과 남쪽에 있는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공항에서 우리는 이제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말레이시아와 조호바루를 잇는 첫 번째 다리와 두 번째 다리가 있는데 우리 파라곤 국제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 위치가 여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퍼스트 링크 우드랜드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이렇게 대부분 그 조호바루로 입국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지금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있는 게 RNF 프린세스 코브라는 곳이고요. 바로 보시면 보시겠지만 이 가운데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국경선이고 여기 다리 하나 건너서 바로 우측편에 이제 높게 보이는 이곳이 이제 그 파라국제학교 다니시는 분들 단기 숙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레이시아 조호바르는 어쨌든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원도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도 가장 높고 가장 이제 발전되어 있는 그런 상업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울러서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이쪽 지역은 신도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쪽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지도를 보시면 교육기관과 주 숙소 각종 편의시설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계시는 분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에는 저희도 한 300명 이상 이쪽 학생들이 다니는 이쪽에 있으면서 이제 그 교육기관을 다닐 것 같고요. 일단은 파라곤 국제학교 스쿨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어뷰 국제학교 스쿨링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쪽으로 많이 계셔가지고 이쪽 위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파라곤 스쿨링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여러 가지 해서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 뭐 6주, 8주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니까 이거 이 지도 참고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파라곤 국제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위치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와 구글 별점이 상당히 낮네요. 이거 볼까요? 일단은 이제 어쨌든 이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일단 클릭을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왜 구글 별점 구글 리뷰가 54개인데 3.5밖에 안 되면 상당히 별점이 낮는데 한번 학교 급식이 뭐 불평이 있다. 교통 관리에 대해서 뭐 불만. 일단은 뭐 그런 리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뭐 스크리닝 하거나 할 때에는 크게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는 거는 어쨌든 조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런 정보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임금 편의시설도 이렇게 나와 있고 뭐 하시는데 이것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또 살펴보시고요. 좀 더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하니까요. 일단은 이 정도 선으로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파랑국제학교 정식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그 스쿨링 첫날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그때 이제 학교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그때 또 이제 질문하셔도 되고요. 혹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뭐 마이크를 열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지금 채팅은 보니까 뭐 따로 이제 뭐 남겨주신 분은 아직까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한 5번째 지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각 교육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 생략한 내용도 있고 또 이제 파라곤만의 뭐 내용들도 있어서 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안혜랑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애들이 그럼 아침하고 점심을 거기서 먹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음식이 좀 뭐랄까, 중국 음식이랄까 아니면 말레이시아 음식인지 어떤 종류인지 알고 싶어서요. 말 그대로 이제 국제학교에서 나오는 이제 그 급식 시스템인데요. 일단은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뉴스. 이게 이제 보통 국제학교 정규 재학생들 부모님들한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지가 되는데 아직 저희는 이제 그런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말씀드렸듯이 그 식사 제공되는 게 저희가 스쿨링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그동안 진행을 해왔고 그 식사 문제 때문에 많이 뭐 이렇게 저희가 힘들었다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게 뭐 국제학교 어떤 국제학교에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그 식사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식을 뭐 카드에 돈을 넣어줘 가지고 간식을 네. 먹는다고 네, 그랬거든요. 아이들한테 이제 네. 처음에 저희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아이들 이제 그 명찰에 저희가 일정 금액을 충전을 해서 일단은 이제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방과후 활동 같은 것은 가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여러 개 중에서 아니요, 선택할 거 그거는 아니에요? 따로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학교에서 짜여져 있는 루틴에 따라서 네. 학교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하랑님께서 첫날 부모님도 셔틀 같이 타고 가서 OT 하나, 예, 맞습니다. 부모님 같이 타고 가서 OT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포함 의료비는 2만 달러, 2만 달러. 의료비 총 비용이 3만 달러 이상이면 뭐
일단은 싱가포르 달러 기준 3만 원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 3만 달러 기준이면 일단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 가입할 때 일단은 3만 달러가 싱가포르 달러 기준이니까 800 얼마인가 900 얼마거든요. 싱가포르 달러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이상이면 일단 보험 가입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숙소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 먹는 물이랑 씻는 물 상태가 우리나라보다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필터를 뭘 사가야 되나요? 지금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게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 준비 안 하시고 와서 아무런 불편 없이 아무런 얘기 없이 하시는 분들이 한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마다 어쨌든 말레이시아의 그런 이제 그 물이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보다는 어쨌든 이제 서비스의 질이 좋지는 않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물이 좀 석회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조기 유학 한참 했을 때에도 사실 대부분 한 3분의 2 이상들은 3분의 2 이상들은 그냥 추가적인 것들 없이 했었고요. 또 이제 거기에도 우리나라 이제 웅진 코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많이 발달을 하고 있을 때에는 어쨌든 물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니즈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어쨌든 먹는 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생수를 사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씻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예민하지 않는 이상은 준비를 안 해 오셔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RNF 프린세스 코브도 제가 이제 일단은 제가 머물러 보진 않았는데 그 파라곤 스쿨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주관사의 대표님이 거기서 이제 한동안 또 이렇게 지내 보셨는데 본인께서도 자기는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지낼 만하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또 원하시면 그런 것들 연결을 해서 필터를 현지에서 왜냐면 이제 수변 시설이 다 달라요. 이게 호텔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규격들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지금 뭐 그 검색을 좀 해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간편하게 이제 샤워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필터 형태로 넣는 것들도 있는데요. 일단 그런 것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보시고 아 정말 물을 틀었는데 정말 느낌이 싸하다 싶으시면 그때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뭐 필터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요청을 하시면 그 주관사 측에서 연결을 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생활 준비물과 규정은 일단 준비물은 사실 아까 전에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수준에서 이렇게 준비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복장 규정은 학교에서 이제 그 아이들 교복을 다 입고 다니거든요. 여기는 이제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저희 학생들은 이제 체육복을 저희가 2벌씩 지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 지급된 파라곤 국제학교에 그 체육복을 입고 다니시면 되고 2벌이 제공이 되니까 1벌 입고 1벌은 세탁하고 해서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홀리 사우스키는 코로나 이전에 했던 숙소이고요. 그 홀리 사우스키는 이전에 했던 분들은 홀리 사우스키로 이렇게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신 분들은 이제 그 RNF 콥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지금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그 예약하셨던 분들은 홀리 사우스키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네, 한 반에 한국 학생이 한 몇 명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학년마다 맥스가 5명을 안 넘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40명을 딱 한정에서만 받았고 학교에서도 40명 이상 안 받는 걸 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한 반에 한두 명 있는 나이대도 있고요. 뭐 4-5명 있는 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스는 5명이 넘지는 않습니다. 5학년은 학생 수가 많죠? 한국 애들. 아무래도 5학년은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그 세부 디테일한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정보가 없고요. 일단은 좀 5학년은 좀 저희 학생들도 보도 5학년 비중이 높은데 한 4명인가 3명 이렇게 그때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셔갖고 체크를 했었는데 4명 했던 것 같은데요. 그 3명인가 4명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물어봤었어요. 학교에다가 했더니 한 3-4명 정도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
요거는 숙소가 코로나 시국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예, 저희가 당연히 예측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되게 보수적으로 저희도 숙소를 좀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뭐 이쪽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쪽 말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신도심 지역에서도 저희가 정말 코로나 이전에 정말 많은 곳을 했던 숙소들도 이런 의견을 주신 분처럼 저희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되게 보수적으로 했었고요. RNF 코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 강조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살펴보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그런 발생될 소지는 좀 덜할 것 같고요. 성수 상태나 벌레들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어쨌든 그 기준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현지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던 관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내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벌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이 살고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말레이시아 현지가 상당히 계속 24철 1년 12달 더운 나라다 보니까 또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보신다고 했을 때 일단은 거기는 그래도 뭐 다른 숙소에 비해서 그래도 이렇게 방치되거나 그렇지 않고요. 꾸준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어 왔고 관리되어 왔던 숙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학교 가방 사이즈 메고 가셔도 되고요. 그거보다 좀 적은 거 가져가셔도 됩니다. 뭐 에코백 같은 거 들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뭐 너무 크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따로 규정이나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방 규정은요. 예, 요거 뭐 당연히 공유 숙소 담당자분과 파라폰 상주사 담당자 선생님은 첫날 셔틀을 탑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런 건 다 오픈했을 것 같고요. 오픈을 다 해드리고 있고요. 담당자 연락처 다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파라고 지금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이제 그 담당자 연락처가 지금 안 와 있네요. 예, 요거는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오픈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 상권들이 다 오픈을 일단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브 상권이 썰렁하다고 하면 다른 데는 완전히 뭐 전멸이죠. 상대적으로 코브 상권이 훨씬 더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이제 그 위치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약간 주상복합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은 뭐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안내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1, 2차 분들이 같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커브는 그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하는 위치하고 요 스쿨링 하는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지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프린세스 코브는 여기에서 있고 여기하고 여기는 차로 타면 3, 40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하는 교육기관 다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에서 다 거주를 하고 있고 이 집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여기서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를 하려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크린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에 대한 것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카페에 대한 정보들을 정말 유용한 것들을 많은데 한번 걸러들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카페에 글을 내가 내 시간을 내서 올리는 거는 정말 좋아서 아니면 정말 싫어서 시간과 정성을 내서 올리는 건데 거기에는 약간의 이제 플러스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제 또 이렇게 플러스가 돼 있을 수도 있어서요. 예. 일단은 수영장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수영 강사를 전혀 뭐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이 지역에서도 이제 수영 강사를 구해서 했는데 일단은 시 자체가 아예 이제 외부 강습 자체를 다 금지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 우리는 단기 숙소를 이용하는 곳이고 지금 에어비앤비를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더라도 이 단기 숙소에서 와 있는 분들 때문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정주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숙소에서는 금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쪽 위치가 그 인구의 한 전체적으로 조호바루 인구의 여기는 한 5% 정도 산다고 보시면 돼요. 조호바루 인구 이 정도 범위에. 그럼 이 정도 인구를 이 정도 보시면 이쪽 위치가 한 6, 70% 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한 5%, 5%, 10% 정도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더 훨씬 더 번화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 강사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따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이렇게 딱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예,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우리 이제 1차가 1월 9일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1월 1일 날 이제 인천공항 출발해서 1월 2일 날 싱가포르 통해서 저도 이제 일단은 이쪽 조호바루 이스칸다르 지역에서 이제 계속 머물고 있을 겁니다. 1월 28일까지 이제 머물고 있다가 또 이제 영어 캠프 온 학생들 다시 데리고 다시 이렇게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갈 예정이라서 그 기간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1차 캠프, 1차 파라곤 스쿨링 하는 기간에는 좀 이렇게 학교도 둘러보고 또 이제 RNF 프린세스 코브도 한번 이렇게 들려보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과 컨디션들을 계속 체크할 거고요. 또 올여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렇게 보완할 지점들을 찾아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한번 뭐 지금 1월 9일 날 웬만하면 스쿨링,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럴 때 한번은 찾아뵙고 참가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이제 고객님들 뭐 성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자료로 보니까 아는데 실제 이제 현지에 가시면 예. 현지에 가시게 되면 제가 이제 얼굴을 모르니까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제 얼굴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지나가다가 뭐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아는 척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뭐 긴급 상황 발생 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파라곤 스쿨링 담당자가 일단은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요. 일단 거기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주시면 저는 이제 제가 바로 도와드리려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라고 이제 연결을 해드리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실무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담당자들이 뭐 일을 처리했는데 뭔가 안 해준다든지 누락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 이번에도 그 수업 뭐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되게 이제 뭐 불성실한 케이스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관리자 측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정말 이제 얘기하는 게 어리지만 또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헤드 티처랑 같이 얘기해서 그 티처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래서 바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오후에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 관리자들이 좀 뭔가 일하는 게 불합리하고 불성실하고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나 뭐 조호바루 한 달 살기 가장 오랫동안 해왔고 가장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저도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이런 것도 운영을 해봤고 지금은 이제 그 운영보다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픈 채팅 부분들이 이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서요. 일단은 이제 뭐 장단점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어쨌든 이제 그 파라곤 스쿨링을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저희 고객님 외에도 다른 이제 고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체 오픈 챗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 좋아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일단은 제가 그거는 그거는 한번 만들어 줄 테니까요. 하시고요. 또 이제 뭐 밴드에서도 이렇게 그런 내용들 같이 공유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요, 제가 그런 거는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일단은 뭐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됐네요. 뭐 이렇게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도 이제 이제 정말 마음은 이제 벌써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제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할 테니까요. 예, 일단은 뭐 더 하실 뭐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없으시면 예,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간 내주시고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시작되는 이제 파라곤 스쿨링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시 시작되는 첫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올 여름에 안 했었고 올 겨울에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 좀 더 좀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 종료하겠습니다.